안녕하세요. 영성함의 혜령입니다. 오늘은 제가 쥐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쥐띠 하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올해 이민년에 쥐띠는 삼재에 속해요.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 신자진 세 띠가 삼재에 속하는데 제가 원숭이띠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제 쥐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쥐띠는 악삼재는 아니야. 다행히도 악삼재는 좀 피해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1996년생 병자생이에요. 자, 27살 되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해. 이 26까지는 부모의 운기로 내가 살아온다. 근데 내가 27. 자, 올해 27이 되는 친구들은 올해부터는 내가 타고난 복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의 선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태어난 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까지는 없었어. 부모의 운으로 살았던 거야. 부모가 얼마만큼 복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기로 내가 살았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내 운기, 오로지 나만의 운기를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7은 성주운이 들어있다라고 얘가 말씀을 드리잖아. 근데 올해는 27이 초년 성주, 나한테 처음으로 들어오는 성주야. 그럼 성주가 뭐냐? 내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제는 성주는 말 그대로 재물이에요. 그래서 나를 갖다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신이 성주신이거든. 그래서 7성주가 들어옴으로써 내가 올해는 사실은 내가 시험을 본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 근데 아쉽게도 이제 올해 이제 같이 삼재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게 약간은 좀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큰 개울에 갔어. 물이 굉장히 맑아. 그래서 쳐다보는데 와 너무 물이 맑다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큰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그 물에다 확 집어 던진 거야.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 이 바닥에 깔려있던 분빗물이 막 이제 올라오겠지. 그러면서 물이 탁해져요. 흙탕물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흙탕물 안에를 보면은 뭐가 보여? 안 보이거든. 지금 27살 되는 친구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흙탕물이 된다고 해서 계속 흙탕물로 있지는 않잖아. 시간이 뭐 조금 지나고 나면은 분빗물이 다시 가라앉거든.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다시 돼요. 그런 걸로 내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 근데 만약에 흙탕물이 돼 있는 상황에서 승질 급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막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기서 막 발버둥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물은 더 뒤집어져. 가라앉을 시간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면 오히려 되는 일이 없고 더 꼬여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이 조금 어두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 뭔가 좀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될 것 같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럴 때는 일단은 좀 모든 걸 내려놓고 잠깐만 쉬는 거야. 잠깐. 길지도 않아. 잠시 잠깐 내가 뭘 잘못했지? 뭔가가 지금 이게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머리에 생각이 든다든지 아니면 기회가 생긴다든지 또는 누군가가 나를 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금 힘든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27살 되는 친구들 96년생 이 친구들은 그렇잖아. 인생에 처음 시작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운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쉬운 길도 있지만 잠시 잠깐 힘든 길이 있다 한들 그걸 넘었으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다. 안 되는 게 어딨어. 나이가 깡패야. 이 27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패를 봤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눅 들어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1984년생 갑자생 39 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
9수는 좀 안 좋지 않나요? 9수에는 좀 불길하지 않나요? 맞아요. 불길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9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삼재도 악삼재가 있고 뭐 복삼재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올해 이제 갑자생 84년생들 39살 되는 친구들이 약간은 좀 복삼재에 속한다라고 또 내가 좀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뿌린 만큼 그래도 걷어들일 수 있는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막 열심히 갔다가 뿌려놓고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냐고 그냥 쥐꼬리만큼 돼. 그럼 그건 망한 거야. 그치? 근데 내가 뿌려놓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반타작을 했네? 그럼 그건 성공한 거야. 응? 자, 이 말이 뭐냐. 물론 100% 내가 수확을 한다면 그것만큼 좋을 게 없겠지. 하지만 인생사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그래도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반타작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 그 이상을 바란다면 사실은 욕심이에요. 욕심이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 다만 내가 노력한 거에 반 이상은 내가 걷어들일 수 있으니 삼재라고 내가 나는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삼재가 아닐 때 노력했던 게 만약에 내가 100이야. 그러면은 삼재니까 200을 노력하면 되잖아.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반타작이야. 내가 100을 노력해서 50을 갖느냐? 200을 노력해서 100을 갖느냐? 응? 어쨌든 반타작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그만큼 노력은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을 한 것이 결국 배신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복삼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내가 문서가 변동이 되고 앉은 자리가 이동이 되고 하는 거는 분명히 들어와요. 하지만 내가 몸수가 안 좋을 수 있어. 내가 또 사고가 날 수 있어.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 이 사고수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내 건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근데 이 건강상에서도 어디가 제일 안 좋으냐 우리가 그랬잖아 뭐 배가 아파 머리가 아파 막 이런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39살 되는 이 친구들이 예민해. 정신이. 응?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진짜 예감도 좋아, 직감도 좋아, 쟤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감정의 업다운이 심해져요. 그러니까는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괜히 우울했다가 뭔가 될 것 같다가 이렇게 감정의 혼동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정신이 깨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정신줄만 제대로 잡고 있는다면 무사히 넘어갈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응? 차라리 어디가 뭐 이렇게 찢어져서 꼬매가지고 이게 아물면은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고서 아프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되는데 내 정신 그리고 내 마음을 잡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머릿속으로는 알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는데 그 쉽게 마음이 잡히질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는 얘기야.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84년생 갑자생들 이제 39살 내가 안 좋은 거는 응? 내가 진행하면서 안 좋은 거는 그래 내가 9수라 그래 나 삼재라 그래 이렇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 그걸 마음에다 담아놓지 말고 응? 그러면 정신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야. 그런 마인드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라도 내가 위안을 삼을 수 있다면 위안이 된다면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자. 1972년생 임자생들 51살. 이 임자생 되시는 분들 자 올해 51예요. 72년생.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말을 안 들어. 일단 말을 너무 안 들어. 내 고집이 센 거지.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몰라서 못해요. 나는 그건 줄 몰랐어요. 어. 나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 그 말이 그 말이었어요?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 성향들이 있어. 그게 임자생들이야. 일단 이분들은 고집이 세다. 그리고 고지식하다. 응. 쉽게 얘기하면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딱 이렇게 틀이 있으면 옆을 안 봐. 그냥 앞만 봐. 응?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힘든 건 내 자신이거든. 머리도 좋고, 어떻게 보면은 끈기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진짜 끈기 하나는 또 끝내줘. 뭐 하나 보고 가면은 집중력 굉장히 좋아. 근데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참 사는 게 팍팍해. 크게 성공하기가 힘이 들어. 그 이유가 뭐냐?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야. 우리나라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혼자 살진 못해요. 그러면 두루두루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임자생들의 특성이 어울림이 약해. 그냥 내가, 그리고 나만이, 나만 열심히 살면 되고 나만 이렇게 가면 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분들이 참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철학을 보신다든지, 또 어느 분들은 그럴 거야. 야, 너 올해 10년 대운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운이 들어왔다고 말은 못 해줄 것 같아. 오히려 운이 안 들어오니만 못한 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해요. 생각까지도. 근데 본인이 어떠한 건덕지가 없더라도, 내가 올해는 무슨 뭐 이렇게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럴 건덕지가 없는데, 나는 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나? 아, 그럴 건덕지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근데 올해는 나는 모든 건 스톱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뭔가 벌리지 마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희망을 가지고 하잖아. 근데 올해는 사실은 그냥 준비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올해는 어떠한 건덕지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제 말 절대 안 들어요. 이 임자생들은 내가 꽂히면 하시는 분들이라,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히 어디 가서 상담을 하시거나 하면은 올해 10년 운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야. 근데 그거에 너무 올인하지는 말라고. 그냥 내가 노력을 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준비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은 이 임자생 분들이 뭐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면은 그대들의 복이고 안 되면 그대들의 팔자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 그래서 올해는 좀 돌다리도 정말 두들기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60년생, 1960년생 경자생, 60세 대신에,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나마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머리의 회전이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같은 쥐띠인데도 이렇게 성향들이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패를 갖다가 남들이 알까? 모를까? 아마 거의 모를걸? 그만큼 수단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을 상대방이 못 읽어.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도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박, 노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름할 때 그런 다음에, 그건 타짜에서 나오는 얘기인가? 남의 패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남의 패가 안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야. 응? 그래서 올해는 내가 어떠한 것을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잖아.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올해 내가 조금만 머리를 쓰고 뭔가 머리를 회전을 해서 조금만 움직여 준다면 생각지 못했던 소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침체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년에는 조금 어렵거든. 조금은 답답해. 내년에는 조금 답답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 내가 조금 뭔가를 좀 쌓아놓는, 뭔가 좀 마련해놓는, 좀 축적해놓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양식을 구해놓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년에는 그 양식으로 내가 먹고 살아도 된다고 할 만큼 좀 올해는 좀 움직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48년생 무자생들 75세 되시는 분들이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괜찮았고 올해도 일단 괜찮아요. 자, 내년에 괜찮아요. 근데 내가 75 먹어가지고 도대체 좋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고, 그치? 뭐 잘 되면 또 얼마나 잘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올해는 난 다른 건 걱정 안 돼요. 다른 거는 걱정 안 되고 다만 대화? 소통? 나 혼자 머릿속에 넣어놓지 말고 내 마음속에 혼자 남겨놓지 말고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통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올해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내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내 마음속에만 넣어놓고 있다가 오히려 다 버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열심히 그냥 탑을 쌓아놨어. 정말 하나하나 해가지고 돌을 쌓아서 탑을 만들어 놨는데 그 탑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소통을 함으로써 자제분들하고 소통을 하든 내 가까운 지인하고 소통을 하든 뭔가 대화가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끌고 가면은 정말 탑도 그러니까 공들여 쌓은 탑도 지킬 수가 있고 또 그 옆에 작은 탑 하나 더 쌓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새끼를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면 오히려 이걸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소통을 하고 사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75세 되시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우리 엄마가 아빠가 아버지가 뭔 생각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먼저 얘기를 좀 꺼내보고 하신다면 분명히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오늘은 이 쥐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이 코로나 시국에 삼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말을 제가 감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삼재는 삼재지만 삼재를 겪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이 시국 자체가 삼재나 마찬가지야. 다들 힘들고 너무 힘들잖아요, 다들. 근데 우리가 힘들다 입으로 계속 뱉으면서 이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러잖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응?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안 힘든 척. 내가 배가 고파. 배가 안 고픈 척. 배부른 척. 쥐뿔도 없는데 있는 척.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있는 척이 아니라 있게 되고 배 부른 척이 아니라 배가 부르게 되고 내가 정말 뭔가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함부로 뱉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뱉어서 나는 잘 될 년이야. 난 잘 될 놈이야.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이 고비 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